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덕수가 결국 탄핵 심판에서 탄핵을 피했습니다. 글쎄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멍청한 결정을 내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대통령과 대법원이 각각 3명씩을 지명해서 구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 지 마음대로 임명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임명 안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탄핵에 이르진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이거 어쩌라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그러면 숱한 대통령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헌법재판관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임명을 안 해버리는 사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구성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계속될 겁니다. 아니 이런 식이면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에게 각각 3명씩 나눠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자기 부정의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자기 부정에 이르지 않으려면, 헌재가 자기 부정에 이르지 않으려면은 사실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최상목이 탄핵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최상목을 탄핵시키고 헌법재판소가 최상목은 탄핵 대상이 돼, 한덕수는 피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얘는 안 돼 라고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비록 탄핵을 면했지만 최상목처럼 이렇게 하면은 탄핵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헌재도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은 헌재는 최상목 부분부터 견제를 하기 위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여겨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한덕수는 탄핵을 피했지만 최상목은 못 피한다로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아시다시피 오늘 한덕수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인데 파면을 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게 헌재의 판결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이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김복형은 위헌도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가 며칠 전에는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는 위헌이라고 지가 지 입으로 판결 내는, 그때는 전원일치 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 김복형이 얘 뭐 하는 애야? 야, 정말 황당하죠. 물론 김복형은 몇 가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몇 가지 요건들 때문에 위헌까지는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김복형이 위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요건만 뒤집을 수 있다면 충분히 최상목도 탄핵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김복형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이게 완결성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말을 끼워 맞췄다. 듣기 좋아서 법리지, 실은 그냥 결론에 맞춰서 법리고 논리고 그냥 갖다 끼워 맞췄다. 솔직히 말하자면 법 가지고 장난쳤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헌법재판소 구성을 망가뜨리는, 헌법재판소를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심각한 정도의 위헌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탄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당시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3명. 3명이 없으면 헌재는 6명밖에 안 남죠.
6명밖에 안 나오면 헌재가 역할을 못해요. 선고를 못한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건데 3명을 임명 안 했다는 그 자체로 이미 헌재가 무력화되는 건데 아니 헌재를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라는 식의 회개한 결론을 내립니다. 3명을 임명 안 하면 그 자체로 이미 무력하지 뭔 소리야. 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제일 논리 정연한 것은 정재선 재판관이었습니다. 논리로 따지자면 이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는 7명의 재판관이 있어야지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헌재도 6명 가지고 심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는 자기들도 인정했잖아. 6명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으면 그 헌법재판소가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런데 얘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은 바로 헌재가 기능고장 상태에 빠지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야. 참나 황당한 거 아닙니까? 자, 도대체 그러면 문영배고 이미선이고 막 이런 사람들 도대체 뭔 소리를 한 거야? 물론 정영식 조한창은 각하 결론을 내렸어요. 차라리 이건 깔끔해. 그냥 이 정영식이나 조한창은 200명의 탄핵 동의를 얻어야지, 국회의원 200명의 탄핵을 얻어야지 한덕수를 탄핵할 수 있다. 뭐 요랬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본안까지는 들어오지도 않았어. 차라리 이거는 오히려 깔끔해요. 그런데 이 두 개는 정말 내용이 하나도 안 맞아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당장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덕수가 헌법의 의무를 악의적으로 어겼는데 어떻게 탄핵이 기각됐느냐,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재판이 계속 지연되면서 이미 심리적 내전 상태를 넘어서 물리적 내전이 우려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나라가 분열된 건 물론이고요. 이 분열이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서 극우 세력들의 폭력이 난무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을 괜히 두들겨 패기도 하고요. 심지어 시위하는 사람들, 우리 진보진영 시민들을 차로 깔아 뭉개기도 합니다. 그래도 경찰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이런 개새끼들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 이 상황은 우리가 언제까지 감내해야 된단 말입니까? 자, 박찬대 원내대표도 탄핵을 기각한 것을 유감이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윤석열에 대한 선거를 당장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최상목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제일 황당한 것이, 자, 이번에 이 한덕수 탄핵 안 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로부터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회가 선출한 3명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던 중이었고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면 정당화 시킨다고 볼 수가 없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권한대행의 임무와 관련해서 국회가 선출한 혹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원래 하는 거예요. 그건 기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계속 그래 왔어요. 그런데 한덕수만 유독 그럴 수 없다라고 어거지를 쓴 거예요. 아니,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논란이 있는 게 맞죠. 근데 그전에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야.
참. 그래서 헌법 위반은 맞는데 파면은 안 된다는 희한한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황당한 것은 사실은 김복형이죠. 김복형이 내린 그 판결 내용을 보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대통령의 자기 의무,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대통령의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되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 안 하면 어떡하는 거야? 시간을 끌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덕수가 즉시 임명을 안 한 거는 맞지만 반드시 즉시 임명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즉시 임명 위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시간을 끌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말이나 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까지 하느냐면은 이 한덕수가 임명을 거부한 것은 그 선출이 되기 전에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뿐 실제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는 거부 의사를 나타낼 시간조차 없었다. 왜? 곧바로 탄핵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 이건 뭐 희한한 소리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와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이거 정말 이런 말장난이 다 있나 싶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와 참네. 이걸 뭐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안 되는 이해지만 억지로 한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죠. 자, 제가 뭐 늘 쓰는 방식, 이 차트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영배, 김형두, 정정미, 그 다음에 한 명이 누구죠?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4명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자, 위헌은 맞다. 임명 안 한 거, 임명 거부, 위헌은 맞다. 그런데 당시 논란이 좀 있어야 하느냐? 위헌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었다. 즉 한덕수가 고의적으로 위헌한 게 아니라 논란이 있어서 몰라서 그랬다. 혹은 착각해서 그랬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어 문, 김영두 뭐 이런 사람들, 정정미 이런 사람들은. 자, 이에 비해서 여기 조복형, 김복형은 뭐라고 한 거냐? 임명 거부는 위헌이 맞는데 하지만 즉시 임명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즉시 임명 안 했다고 해서 위헌인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즉시 임명 안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임명 거부 위헌은 아니고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탄핵된 게 뭐 27일 12시인데 밤 12시인데 28일 날 오전에 탄핵이 돼 있으니까 이건 뭐 위헌 행위를 할 시간이 없지 않았느냐. 선출 전에 뭐 임명 안 하겠다라고 선포한 거는 의미가 없다. 선출된 후에 임명을 안 한다는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액션이 없었으니까 위헌이 아니다. 자, 김복형은 선출 후에 거부를 나타내는 액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역으로 한번 보면은 위헌이라는 거를 알고서 임명을 안 한 경우에는 뭐다? 탄핵 대상이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선출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임명을 안 하는 거는 역시 위헌이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야, 이렇게까지 좀. 그런데 여기에다가 최상목을 갖다 넣어 봅시다. 그렇다면 최상목은 어떻느냐? 자, 한덕수 때에는 임명권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한덕수는 논란이 있어서 논란 때문에 착각을 했거나 오인을 했거나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 막중한 지위를 생각할 때 임명 하나 안 했다고 탄핵하면 되겠냐? 요게 또 헌법재판관들의 얘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선출된 후에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한 뒤에 탄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하루 정도로 매우 짧았다. 따라서 좀 더 기다려도 되는데 뭐 이렇게 빨리 했냐?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최상목을 한번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최상목은 어떻게 된다? 자, 최상목은요, 임명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죠. 너 위헌이야. 임명 안 한 거 위헌이야라 판결을 내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최상목이가 권한대행 상태가 아니죠. 다시 한덕수가 돌아온 상태죠. 그 다음에 선출한 다음에 탄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죠. 심지어 선출한 것은 지난해 12월이고 임명 안 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 것은 지난 2월 말이고요. 지금은 3월 말입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지났죠. 따라서 즉시 임명 안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를 요런 방식을 생각해 보면 최상목은 바로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사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에 대한 탄핵 절차를 민주당이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한덕수에 대한 선고 일정을 떡 내놨습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막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최상목이 탄핵될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자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전제를 보았을 때 최상목이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매우 정확해져 버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전후 사정을 볼 때 최상목은 딱 걸렸네 라고 볼 수 있겠죠. 민주당에서도 오늘 이 같은 입장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탄핵을 그대로 간다. 그리고 한덕수 선고 과정으로 오히려 최상목의 위헌 행위는 더 명확해졌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향후에 이 윤석열 같은 놈이 또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국회가 일껏 임명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치 마음대로 거부하는 그런 일 앞으로인들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윤석열처럼 또라이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최상목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로만 끝이 나버리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와도 헌법재판관 그냥 임명 안 해버릴 수 있어요. 뭐 국회만 임명 안 하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도 안 해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이번에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달리 말하자면 헌법재판소가 참 쓸데없는 짓을 한 거지. 돈 많이 들어가는 짓을 한 겁니다. 굳이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었고 이렇게 낭비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런 걸 보고 소송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낭비죠. 적어도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기각할 거면 이러이러하면은 탄핵이 됩니다라고 요건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빼버리고 그냥 한덕수만 탁 선고해버리면 상황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도 최상목 탄핵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최상목 탄핵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최상목 탄핵을 해야지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참
이번 주 내로 최성목에 대한 탄핵 빨리 해야 합니다. 더 늦어지면은요 우리가 밀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